네,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쏜 지 이제 한 달 좀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물밑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미국과 함께 우리한테 크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타진한 뭔가 그 속마음이 궁금해지네요. 그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아침에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역시 김정은 제1비서 호칭 떼고 김정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대통령 얘기요. 그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대통령의 생각, 김정은의 생각 확인해 봅니다. 앞으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 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일단 북한의 김정은이 테러 역량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직접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네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국회 연설에서도 김정은을 3번이나 부르면서도 이제 호칭을 빼고 김정은이라고 언급을 했었고 또 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국정원이 여러 차례 밝혔던 바와 같이 김정은이 후방 테러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김정은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평화 통일 어떤 대화의 상대로 얘기하다가 더 이상은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적으로 정말 간주를 하고 네.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거 정부도요. 이제 남북 간의 대치가 심해지고 또 핵실험 때문에 위기가 국면이 높아졌을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호칭을 직접 붙이지 않는 것 과거에 좀 있었던 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독특한 결심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요 근래 15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상당한 큰 변화고요. 네. 그 전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라고 표현합니다. 아, 미친 개에겐 몽둥이로 그때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국회 연설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김정은 제1비서를 김정은만으로 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김정은의 엄마 고영희보다도 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라 안 그러고 정은이라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생각 이런 가운데 북미 간의 물밑에 무슨가의 접촉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차장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북미 간의 정전 체제를 깨고 평화 체제로 가자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물밑 대화가 있었던 단초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알려졌죠. 예.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네. 북한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계를 논의하자.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랬더니 네. 이제 오바마 정부가 그러자. 원한다면 하자. 그 대신에 평화협정 논의 때 비핵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이제 이 부분을 단서 조항으로 다른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해서 논의가 무산됐고 네. 직후에 핵실험, 4차 핵실험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도를 저희가 그린 걸 보면 미국과 북한이 태평양 건너서 무선 교신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 보도를 보면 뉴욕 채널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하는 말이 보입니다. 김정복 실장님, 미국 채널, 뉴욕 채널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 네, 북한이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힘듭니다. 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뉴욕에 그 대표를 보낼 수가 있고 외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주 유엔 미국 대사하고 네. 주 유엔 북한 대사가 네. 서로 서로 교신을 하고 서로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네. 서신을 미국 측에 보내면 네. 미국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이죠. 네. 근데 미국과 지금 북한이 접촉했다는 게 네. 새로운 뉴스가 될 수가 없다고 좀 보는 게 네. 북한은 늘 이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들 기억에도 새로운 네. 통미봉남이라는 게 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과는 직접 소통을 하고 네. 남쪽은 무시하겠다는 것이 통미봉남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의도라는 게 분명한 것이 말이에요. 네. 핵을 가지고 개발함으로써 미국을 네. 협상 테이블로 끄집어내겠다라는 것이 네. 북한의 속내고 미국의 입장은 핵을 없애기 위해서 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끄집어내겠다는 거니까 서로 생각이 네. 전혀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깨지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에 종북 세력이 있죠. 네. 미국에도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아, 미국 내에도 종북 세력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HR 757 대북 제재 법안이 이제 서명이 돼서 발효가 됐는데요. 네. 그 북한하고 미국과의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기초 법안인 HR 384가 네. 작년 7월 27일 찰스 랭글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낸 네.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북한의 아닌데 물론 뭐 당연히 뭐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네. 이 미국 사회에도 그 북한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네. 보수이긴 하지만 친북 네. 세력이 있고요. 그 네. 사람들이 여론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믿고 저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잠깐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 큰 외교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평화협정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7일,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호주 외무부 장관하고 회담하고 나서 네.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자라는 제의를 해서 친북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평화협정 현재는 자, 6.25 전쟁이 정전 상태니까 완전히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맺고 동시에 비핵화 실현도 하자. 이거를 동시에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한 이게 거잖아요. 뭡니까? 결국은 남북이 영원히 분단으로 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는 게 속내가 저겁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이 지금까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네. 절대로 북한을 만나지 않겠다 하다가 네. 갑자기 우리도 몰래 네. 북한을 만나서 만나려고 했던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물론 미국 쪽에서 북한에다가 네.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의제를 얘기하니까 네. 북한 스스로가 거부하는 바람에 결렬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중국이 네. 북한이 요구하는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네. 평화협정 체결을 현재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평화협정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북한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완전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네. 북한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네. 갑자기 대화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네. 조금 우리한테 좀 충격적입니다. 네.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네. 강대국일수록 네. 외교의 방향을 바꾸는데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네. 눈치 볼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날 한순간 국익을 위해서 둘이 화해할 수도 있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경계를 해야 되고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작년 10월 7일 날 블링컨 미국 국무부 2인자 부장관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10월 16일 날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이 대화 논점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왔을 텐데 그날 마침 딱 부장관의 서울 방문에 맞춰서 북한이 평화협정 맺자고 제안했었거든요. 이렇게 물었더니 부장관의 당시 얘기는 아주 분명했군요. 평화협정이라니 일단 비핵화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달 반, 두 달이 지나면서 미국이 약간 생각이 좀 바뀌는 듯한데 어쨌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면 북한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격을 안 받죠. 미국하고 네.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네. 저거 하게 되면은 북한하고 미국이 이제 그런 기본조약, 평화조약을 맺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적대 관계를 끊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자유롭게 고역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우리 땅에 종북 세력을 키워서 그 세력들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는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네. 혁명 정부가 북한하고 합치는 베트남식 통일을 바라는 게 북한의 자, 북한이 요구하는 네. 평화협정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하고 동해입니다. 잠깐만요. 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다. 동의였기 때문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네. 가장 적대 관계를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게 기본 네.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데 듣기는 그렇듯하지만 네. 속내를 보면 그게 주한미군 철수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도대체 대한민국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얘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평화협정을 가야 결국
남북 간의 화해 그리고 북미 간의 화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얘기를 내놨었거든요. 자, 2007년 10월달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2차 정상회담을 마쳤죠. 돌아온 이후에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힙니다. 그때 평화협정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저는 뭐 육자회담의 진행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잘 풀려갈 것으로, 따라서 핵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북핵 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 행위도 반대하며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십시다. 네, 2차 정상회담이 끝난 후 노무현 대통령이 참 차분하게 또 국민들에게 박수를 유도해 가면서 그 결과를 소상히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들이 만났을 때 평화체제로 이행에 대한 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비핵화가 같이 필요한데 비핵화 확실하게 하고 간다. 이 말까지는 아니군요. 그런데 네. 일단은 비핵화 다음에는 이제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비핵화가 우선된다는 그런 의미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합의를 했어요. 네. 3자 또는 4자가 네. 한반도의 공공한 평화체제로 이행한다. 네. 이런 표현을 넣기 때문에 사실상 평화체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게 북한이 현재 협정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정전체제만 잘 지켜도 네. 현재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각종 온갖 도발을 다 하고 있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을 중지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네. 종이짝이 절대로 평화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 미국이 일단 거절했다는 것. 근데 미국이 거절한 사유를 보니까 북한은 전혀 비핵화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헌법에까지 집어넣은 핵국가라는 그 지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해법이 있는 걸까요? 한미 당국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갈 것 같습니다.